사실은 뭐 제가 제 자신이 교권적으로 보호받고 안 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 문제가 얼마든지 보편화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한국 공교육에서 보편화될 수 있는 문제에서 당연히 뭐 원래 그렇지 않겠습니까? 미투가 발전하고 또는 스쿨미투라고 하는 것에 중요한 가치가 제기되면 그에 맞게끔 모든 환경들이 재구성되거나 어떤 진화해야 되는 거잖아요. 진화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느 하나의 것만 일종의 질주하고 나머지 것들은 다 멈춰서 있으면 그 혼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극심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모든 교사가 느끼는 불편, 불안 또는 공교육이 실질적으로 하면 우리가 도덕에서의 성윤리 교육을 포기할 거냐 이런 고민까지도 많은 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당에서 손을 놓고 있고 단지 기존에 해왔던 스쿨미투 사업의 어떤 자기 방침을 계속 고수하고 그것으로만 이야기하고 있다면 충분히 문제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저희가 이제 봤던 것은 수업권 문제와 또 하나는 스쿨미투가 관료주의적으로 왜곡되고 있다는 것에 사실 문제를 굉장히 보고 있어요. 아까 동화뱀 꼬리 자르기 식 방식으로. 그래서 실제로 미투가 갖고 있는 미투의 어떤 실질적으로 여성 피해자에 대한 보호라거나 이런 것과 더불어서 스쿨미투는 학교 내에서 성평등 문화, 성차별 문화를 어떻게 변화시킬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스쿨미투가 갖고 있는 좀 특수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학교 내에 성차별 문화를 극복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성차례 과정, 학교 내 의사소통의 과정, 그래서 이렇게 공공연한 아주 좀 본인 있는 절차로 집행하는 방식을 설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혀 덮어져 버리고 그냥 신고만 해, 내가 잘라줄게, 내가 보호해줄 거야 라고 하는 방식으로만 내지르는 것 속에서 실질적인 스쿨미투가 오히려 굉장히 왜곡되고 있다는 거죠. 관료주의적인 방식으로 왜곡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심각한 방어를 하지 않으면 스쿨미투 자체가 저는 발전하기 어려워진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아까 지금 성평등 교육이라는 문제가 상당히 본질적인 가치로 좀 문제로 저는 이 지점에서 마침 이 단원이 하필 제가 도덕교과의 명시적 성윤리 성평등 단원이다 보니까 과연 교과 과정과 정면적으로 충돌하는 학생들의 어떤 호소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학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통념상 거리에서 또는 그들이 어떤 일정한 경향상에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의 그 어떤 감각 속에서 가정의 감각으로 보호주의, 엄숙주의, 통제주의, 심지어 심하게는 순결주의까지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어떤 그 기준으로 공교육을 재단하려고 할 때 공교육은 자기가 갖고 있는 성평등 교육이 아까 성교육 표준안이 아직도 바뀌지 않고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성평등 교육의 기준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동의를 얻을 건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 사회는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확인해주라 지금까지 그냥 단지 개념상으로 그냥 암기식으로 말하는 성교육은 사실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었죠. 그런 것들은 사실 학부모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그건 점수만 나오면 되니까. 그러나 우리 실질적으로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의 개념은 실질적으로 현장에 실천하는 교육이다 라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불편함을 느끼신다면 이것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지역사회가 조정할 필요가 있잖아요.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고 동의를 얻는 절차를 더욱더 공교육이 좀 그쪽 내려가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작업을 하는 작업을 사실 우리 사업의 경로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 생각하고 그런 문제 제기를 위해서 이 토론회도 사실 이렇게 배치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우경미 연구원님께서 이제 슬슬 이동하셔야 되는 시간이 되는데요. 정리 발언을 추가로 이렇게 하실 부분을 없으시다고 하셔서 저희가 이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은 한번 손을 들어봐 주시겠어요? 의견 주장하실 분 또는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5분 정도 계시고요. 일단 그러면 질문을 좀 먼저 들어보고 비슷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엮어서 같이 응사분들께 답변을 들어보면 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질문이신 분들 먼저 한번 좀 손 들어주시겠어요? 네, 맨 뒤에 남성분요. 사실은 질문일지 질문이 아닐지가 모르는 부분인데요. 본부에서 교권 상담을 하고 있는 김민석이라고 합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아동복지법에서는 다시 해야 되죠. 저한테 먼저 하시고 네. 먼저 하시고 그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비용을 성학대로 규정하고 있죠. 2014년 아동복지법이 제정되고 아치법이 제정된 이후로 지금
3년 동안 제가 상담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이런 사안입니다. 그런 실무적인 차원에서 관련된 질문인데요. 쉽게 설명하면 8쪽을 보시면 경찰의 조사를 받는 학생들 중에서 5번 성과 윤리를 가르치며 나랑 섹스할래라는 발언을 했다라는 학생이 나왔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보면 사실은 살아나기 힘들어 보입니다. 사법적인 결론을 볼 때 피해자가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진술했고 선생님은 나는 그런 사실이 없다든가 기억이 없다라고 진술할 것이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검사가 지금 현재 기소유예만 해도 작년까지 교육부의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규정은 최소가 해임이었고 올해는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규정을 개정해서 최소가 파면 해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배의사 선생님은 이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라는 것을 본인이 입증해내지 않으면 최소 검사가 형사처벌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최대한 가볍게 봐주어도 기소유예일 텐데 그래도 파면 내지 해임인 거죠. 그래서 기소유예되면 오히려 제 입장에서는 기소된 것보다도 방어하기가 더 힘들어지겠다. 기소유예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법적인 프로세스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소원 내는 것밖에 없으니까 차라리 기소가 돼서 형사재판이라도 열리면 이런 발언을 한 학생이 누구인지 재판 과정에서 특정될 것이고 뭔가 이 피고 쪽에서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어떤 학생 등의 정인 이렇게 통해서라도 입증해 볼 수 있을 텐데 질문을 요약해 네, 주십시오. 그래서요 요약하자면 이런 상황 현재 이렇게 직면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혹시 이런 전문가 등등의 위치에 있는 분께서 뭔가 조언이나 어떤 해결책이나 아니면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제가 오늘 만나면 좀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게 질문인지 아닌지 좀 전제를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잠시 요거에 대한 답변은 바로 듣기보다는 좀 모아서 듣겠습니다. 질문 또 추가로 있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짧게. 예. 일단 지금 선생님 말씀대로 만약에 검사가 우리 선생님은 섹스 해봤냐 이런 걸 보는데 지금 어쨌든 영화에 대한 7개, 6개, 4개에 대한 이제 그런 발언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그 나온 거를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결국 이 성희롱 사건은 한쪽에서는 말했다 그러고 한쪽은 안 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CCTV가 없고 녹음 녹취가 없기 때문에 아마 했다는 측과 안 했다는 측의 그 여러 가지 참고인 진술을 통해서 아마 이게 이제 밝혀질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친구들이 중학생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기억의 왜곡도 있을 수 있고 기억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아마도 이제 검사가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섹스 해봤냐라고 하는 것은 일단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문제적 발언이라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조항인데 문제의 그 핵심은 아까 선생님 말씀대로 아까 뭐 여연 뭐 그런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이 사건은 너무 놀랍게도 성비 사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의 맥락성을 고려했을 때 성평등의 의도를 가진 영상물이지만 그거를 잘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은 뭐 미러링 아까 뭐 아주 멋진 얘기 했지만 웬만한 평균 국민들은 미러링이고 이런 걸 잘 모르시거든요. 그러면 벗은 상의 뭐 어쩌고 뭐 그다음에 성추행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여러 가지의 그거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야동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해야 될 싸움의 첫 번째는 결국 선생님이 이제까지 해오신 이 수업 그리고 이 성평등 수업의 의미라든가 이 영상물이 갖는 의미를 중심으로 과연 도덕교사들이 할 수 있는 성평등 그 내용이 무엇일까를 좀 더 저는 강조를 하는 싸움으로 가야지 아까 말한 법적 싸움으로 가면 기존의 논리 싸움에서 이 사건은 성비 사건 내지는 성희롱으로 갈 여지가 많아요. 단 그 피해자가 과연 누구인가? 저는 피해자를 여기서 누구를 어떻게 특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누가
그 민원 그 국민신문고를 올렸고 과연 그 11명의 그 친구들이 어떤 식으로 진술했는가 그거에 대한 내용을 제가 보면 훨씬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이 없는 지금 이 정보에서는 어찌됐든 이 사건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그 학생들의 내용을 만약에 우리가 점검할 수 없다면 선생님은 그 아까 도덕교사로서의 그 이제까지 그 수많은 도덕교사 모임에서 말씀하시는 성교육의 내용들에 대한 어떤 나름 합리성을 끊임없이 설득을 해야 한다는 거죠. 저는 그러한 내용적인 이제 측면에서 조금 더 가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아까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어떤 지위라든가 이거 굉장히 또 중요하지만 또 모르는 또 사람들은 이 사건을 어떤 식으로 보냐면 강주 여정 같은 그러한 맥락에서 볼 거예요. 이 내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러면 어쨌든 피해자는 있었고 피해자는 이런 식으로 어떠한 뭐 무슨 수치심인지 뭔지를 느꼈고 그걸 뭔가 교육청에서 나름 굉장히 매뉴얼스럽게 굉장히 일사천리로 했다. 우리는 지침대로 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지침대로 안 했다라고 하는 거에 그거 내용은 저희같이 이쪽 전문가들은 알 수 있지만 그들은 지침대로 했다. 지침대로 안 한 게 뭐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때 저는 이게 지침의 여부 싸움으로 가면은 결국 어떻게 보면 내용성을 가진 맥락성을 가진 선생님에서 불리한 이러한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 이 현실에 대한 그 감각을 조금 더 저희가 나눠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예, 의견 있으셨던 분들 다시 한번 손 들어주시겠어요? 지금 하나, 둘, 세 분 정도 아까 이 여성분이 먼저 손 드셨었고 그 다음 발언권 드리고 좀 짧게. 네, 저는 노동자인데 기자고요. 그 배이상원 선생님 건 취재를 포함해서 최근에 대광여고 그 무혐의와 무죄 판결 교사에 대해서 이제 징계 조치 내리는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걸 며칠 전에 발행을 했는데요. 이 사건을 취재하면서 뭐 일단 저는 배이상원 선생님이 완벽하게 무죄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조치에 대한 그 교육청의 조처와 그 일부 여성단체들과 지금 정교조 본부가 나서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그런데 일단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정교조 본부가 나서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오늘 토론도 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일단 이 객관적인 사실을 먼저 봐야 된다고 봅니다. 자꾸 그 학생들을 피해자로 전제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일단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잘못된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교육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고 선생님이 몰래 가서 뭐 성적인 요구를 한 거라 뭐 추행을 하고 이런 사건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여성단체들 심지어 선생님을 비판했던 여성단체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주관주의적으로 자꾸 성폭력을 규정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일단 혼란을 야기한다고 보고요. 객관적으로 성평등 수업이고 배이상원 선생님이 뭐 했다는 주장에 대한 진위 여부도 평하게 선생님의 언행을 봤을 때 위안부는 몸을 팔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교육청이 좀 이렇게 좀 흑색 선전도 많이 흘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일단 학생이 주관적으로 성교육이나 뭐 이런 걸 듣고서 불쾌하다고 여기면 성폭력이다라고 봐야 되니까 우리는 말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 자체에 대해서 좀 분명한 반대를 좀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렇게 교육 과정에 대해서 학생의 어떤 주관적인 수용 요구에 따라서 자꾸 사법 처리로 가게 되면 걸리지 않은 사람들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심지어 여성들도 그래서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느슨하게 개념을 쓰게 됐을 때 난점이 있고 특히 저는 국가기관이 교육청이 하는 일들은 여성운동이 그동안 요구한 걸 국가기관이 수용한다라고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수용하는 척하면서도 훨씬 자기의 입맛에 맞게끔 통제하는 방식으로 되고 있고 교사와 저는 교육청과의 관계 이런 걸 봐야 되지 자꾸 교사와 학생의 관계 이렇게 문제를 왜곡시켜서 보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그 법률적인 문제에서도 교육청이 분명히 광주시 교육청이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걸 저는 좀 실제 현장 취재를 하면서 많이 느꼈는데 근데 이건 단지 광주시 교육청만의 저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교육부에 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 사실 배이상원 선생님 소청 결과에 대해서 교육부가 편을 들어준 거 편이 들어준 거잖아요. 그걸 인정을 했고 광주시 교육청에도 장학사가 한 황당한 말 학생들 얘기를 내세워가지고 자기의 보수적 편견을 정당한 주장을 했죠. 선생님을 학생들의 성도착증 환자로 여기고 있다고 그 얘기를 공공연하게 소청심사위에서 얘기를 했고 그걸 사실 교육부가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시 교육청만 문제고 교육부는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하면서 교육부 매뉴얼을 어떻고 이렇게 법률적인 논리로 가게 되면 저는 이 사안의 본질이 묻힐 수 있기 때문에 딱 정확하게 선생님의 수업은 성평등 교육이고 이것에 대한 그
고소 고발은 분명히 저는 이거는 교사의 정당한 그 교육 과정에 할 수 있는 그거에 대한 권리 침해고 오히려 이런 것이 학생과 교육자 모두에게 피해다라는 논리로 접근하는 게 저는 그 학생과 교사의 어떤 분열 이런 걸로 빠지지 않으면서 우리 운동을 더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지구 정교조 신규조합원 장유진이라고 합니다. 목소리가 많이 갔네. 저는 지금 방금 교권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어떤 사법적인 문제를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봤는데요. 국제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성폭력에 대해서 수치심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국립 성폭력 자원센터라든가 국제사법재판소 등에서는 어떤 동의 여부, 그 다음에 고의적인 성적 행위인가, 착취 등등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수치심이라는 것은 상당히 자의적으로 악용돼서 해석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계와 교육계 그리고 각종 시민운동계에 있는 분들께서 이 법적인 정의 그리고 학계에서 봤을 때도 정의가 잘못되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란 분석이 다 틀릴 수 있습니다. 이 원론적인 문제, 성폭력에 대한 정의를 법적으로 그리고 학계에서 반드시 수정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쭉 들어봤을 때 미투 운동에 대해서 한국적인 해석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대주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잠시 제가 워싱턴 포스트 기사를 검색을 해봤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기사 검색 결과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2019년 6월 14일 워싱턴 포스트 기사에서 메릴랜드의 고등학교에 10대 소년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을 랭킹을 매겼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에 2004년도에 밀양 성폭행 사건 44명의 남고생들이 여학생들을 유린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미국적 맥락에 그 미투 무브먼트도 위키백과에서 영문으로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뭐 타임지 등 이제 뭐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어떤 지역적인 세계적인 운동으로서 성희롱과 성폭력에 대한 저항하는 운동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미투 무브먼트는 마치 교사와 학생으로 대립을 하고 이것을 교사를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학교 내에서 여학생들의 지금 뭐 여학생들 포함해서 학생들이 자치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학생들의 자치적인 그런 운동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학생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으려면 이 미투 무브먼트를 미투 운동을 교사와 학생의 대립으로 보지 말아야 됩니다. 미투에 대한 정의부터가 너무 협소하다는 그런 문제점을 이걸 저는 해결해야 된다고 봐요. 미투에 대한 어떤 국소적인 정의, 그 다음에 교사와 학생, 그 다음에 어떤 그 성폭력의 피해자의 어떤 일반적인 특징이 있다라고 그렇게 그냥 전제로 깔고 있어요. 교사는 가해자일 것이다. 학생은 무조건 보호해야 된다. 또 학생의 발언권을 인정을 안 하죠. 그 다음에 피해자는 피해자니까 어떤 특정한 피해자성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무조건 경계합니다. 그건 너무 어떤 문제의 본질들을 어떤 비판적으로, 그 다음에 비폭력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의 해석을 전제하지 않고서 너무나 문제를 단순화하고 기기화했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배희상 선생님 응원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제기되지 않았던 쟁점, 주제들 중에 혹시 얘기하실 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 여기 다양한 토론을 위해서 그러면 이 분께 양보하시는 건가요? 아까 먼저 손 드셨었는데 순서상으로는 저쪽에 계신 분들이 먼저인데 혹시 주제가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것이다 그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게 혹시 손 들어봐 주시나요? 그러면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약간 좀 지체되고 있는데 그 집중도는 높아 보이거든요. 좀 더 양해를 해주시니까 네. 시간의 압박을 느끼고 있는 사회자입니다. 네, 저기 맨 뒤에 앉아 계신 분. 네.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일단은 아까 진영 선생님 이어서 좀 더 덧붙이고자 했던 건데요. 일단 저도 지금 정교조 조합원이고요. 사실 광주 토론회는 광주 지역의 문제
지역의 문제이고 그 시민사회단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면 이 정부적 사안에서 정교조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정교조가 명확한 입장을 지금 결정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다른 그 연대단체들의 그 위원회도 확대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이제 정교조는 일부의 여성단체나 아니면 공부 여성의 그 입장에 대한 그 압력을 받는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광주 물건과의 관계 이런 문제들 때문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이제 우리가 계속 캠페인을 벌이면서 압박을 해왔던 것처럼 압박을 해오면서 본부가 토론회를 열기로 했는데 그것도 지금 명확하게 지금 이번 중집에서 논의되지를 않았거든요. 12일날.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기층에서는 굉장히 강화해야 한다라는 정서가 90% 이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가 이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지자들 때문에 지금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데 언제까지 지금 4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까지 이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따라서 본부 토론회를 명확하게 열어서 입장을 정리할 수 있도록 개입이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대대 대응 앞서 참실대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1월에 있는 참실대회에서 전국의 활동가들이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논의하고 고민할 수 있는 자리 주제마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참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오늘도 사실은 그래도 지지하고 문제가 심각해라고 하는 많은 분들도 이 쟁점에 대해서 팩트 체크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뭐 신문식다 이런 비슷한 형태로 다양한 논쟁점들에 대해서 좀 우리의 시민 모임의 입장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업 배제는 정당한가? 왜 수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지 발달 단계에 맞는 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 그 다음에 뭐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배상 선생님이 사실 성평등 강사였거든요. 역사적인 맥락과 삶에 있는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불편함이라고 하는 교육에서 사실 성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저는 역사교사인데 역사적인 정적인 발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주장할 때도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런 불편한 내용에 대한 부분이 사법의 대상이 아니라 교육적인 관계 속에서 어떻게 회복 가능하고 해결 가능한지 그런 다양한 논점들에 대해서 좀 오늘 나왔던 내용을 반영을 해가지고 Q&A 같은 게 있으면 널리 좀 알리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또 다른 주제를 좀 이렇게 말씀하실 분, 여기 보라색 옷 입으신 분요? 네, 저는 경기도의 특성화고등학교에 있는 교사인데요. 저는 국어과 교사지만 평상시에 형평등을 굉장히 많이 하고 수위도 굉장히 센 것도 많이 애들이 원하면 정말 애들이 근데 받아들일 자세가 애들이 막 애들이 콘돔을 갖고 있어요 수업 시간에. 그럼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면서 막 갖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부적처럼 갖고 다니는데 갖고 있으면 운이 좋대요. 그런데 그런 애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도 해주고 제가 생리컵을 쓰는데 애들이 생리컵을 썼으면 좋겠어요.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여자애들한테 보여주면서 사실은 남자애들도 같이 있잖아요 한 반에. 그러면 같이 만져보게 사실 이거를 애들이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고 이거를 이렇게 언제든지 위에 찌르면 저도 같은 위기에 처할 수 있도록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고 동기감 많이 느꼈는데 저는 이 사건을 접하고 나서 제일 황당했던 거는 만약에 제가 여자로서 아이들과 남자 여자 같이 있는 교실에서 이런 성평등 교육을 하다가 이렇게 지배를 당했다면 여성단체가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이건 분명히 성평등 교육하는 교사에 대한 그런 침해고 성평등 교육을 방해하는 행동으로 다 같이 들고 일어날 건데 왜 백이상 선생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가. 이거는 단지 남자라는 이유로 50대 남성 선생님이라는 이유만으로 당하는 역차별이 너무 엄청난 너무 편견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정교조가 해야 되는 것도 되게 많은데 사실은 정교조가 주저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 여론이라든가 여성단체의 그런 반응을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 변혜정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명확하게 물론 이제 남성 교사가 했다는 거에 대한 뭐 의구심도 있겠지만 이런 어느 정도의 정말
맥락을 가지고 성실함으로 아이들을 가르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단체가 이건 아니다. 이건 정말 명백한 성평등 교육에 대한 침해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걸 모으고 토론회를 주시작으로 열고 그러면서 정규도 압박이 되고 이럴 것 같은데 근데 여성단체 구도도 잘 모르겠고 그럴 만한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걸 제기하고 이끌어갈 만한 그런 주체가 있는지 그리고 혹시 변혜정 선생님이 그런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내용의 정리 발언들 거서 네, 네, 같이 네. 해도 될까요? 아까 또 그 의견 있으셨던 분 있으셨는데 질문을 네, 저는 다들 자기소개를 하셔서 저는 그 2년 전에 성폭력 2차 가해와 피해자 중심 논쟁이라는 책을 쓴그 최미진이라고 하는데 저는 베이상원 선생님 사건을 접하면서 이 사례를 반드시 포함해서 책을 빨리 개정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거 생각해서 공감하고 이제 겹치는 것을 빼고 얘기를 하면은 저는 선생님이 당하시는 일이 사실 처음 당한 일이 아니라는 것에 일단 많이 놀랐어요. 그걸 잘 모르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이것을 통해서 처음으로 가시적인 저항을 하시고 또 여기에 그 분노한 다른 교사들과 다른 활동가들이 여기에 같이 운동을 함으로써 그 이전에 뭐 대광여고라든지 심지어는 또 제가 알기로는 억울하게 이제 그 목숨을 끊은 교사까지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비극 같은 것이 그냥 개인의 불행으로 목숨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시적으로 이런 게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 스쿨미투의 정당한 취지는 살리면서도 그러나 그것이 과도하게 적용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운동을 굉장히 그 변증법적으로 지금 개선하기 위한 그런 운동을 열어 나가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부실을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 덕분에 과거의 사건들도 지금 재조명될 수 있게 돼서 이런 그 운동을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단지 그냥 한 명의 문제 이상이다 라는 점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해요. 하지만 저는 그렇지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뭐 향후 매뉴얼 개선 얘기만 하면서 당면한 이 문제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교사의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서 향후 매뉴얼 개선 얘기만 하고 있을 수는 없고 그런 점에서 이제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정교조 공부의 태도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당면에서는 저는 성평등 교육의 대안 같은 것을 많이 우리가 풍부하게 토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의 운동으로서 이 베이상원 교사의 직위 해제 철회 그리고 이 부당한 이 경찰 그 수사 검경 수사를 중단시키는 그런 문제를 지금 실제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압력을 올려가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저도 좋고 공감하고 실제로 이미 그런 그 과정들을 밟아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에는 정규 배대에서는 성역, 그 이후에 지금 최근에는 광주지구 집회까지 행동으로까지 나타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앞으로 이제 공식적인 정교조 기구 대의기구 안에서 더 강화해 나가자는 제안에 저는 적극 공감을 하고 그런 데서 저도 도움이 될 부분이 있다면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교육부 소통심사위원회 저는 부탁을 하고 끝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네. 10초만. 그럼 약속 지켜주시고. 네. 네. 저기 다름 아니고 지금 수사 단계에서 그 수사의 초점이 두세 가지가 있을 텐데 혹시 그것이 무엇인가?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뭐 그 섹스를 했느냐 안 했느냐 물었느냐 그런 부분도 중요한 요소가 될 거고 형사처벌의 가장 중요한 한 두세 가지의 지금 조사의 핵심되는 부분은 뭔가? 포함해서 마무리 발언 때 해주시고요. 잠깐만 제가 그 글을 드리면 9시 반경에는 연사분 중에 한 분이 또 일어나셔야 돼서 이 토론회를 9시 반에는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후에 뒷풀이가 이어지는데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남아서 함께 맥주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당사자분과 또 먼 곳에서 오신 연사분들과 함께 가능하신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후에 소식들을 들려드릴 수 있도록 방명록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나중에 오셔서 이렇게 사인하시는 거 또는 그 연락처 남기시는 거 깜빡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후에 저희 만만치 않은 과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함께 해주신다면 방명록에도 글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가 어떻게 끝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저기
네, 전교조에 대한 언급이 나왔었는데 전교조의 그 주요 의견 그룹 중에 한 곳인 교차상 교육노동운동의 전망을 찾는 사람들 그 아까 저기 대표님도 오셨었죠. 그 대표님도 오셨고 그래서 오늘 좀 특별 발언 해주시려고 이제 계획을 하셨었는데 어떻게 좀 일정이 있으셔서 먼저 나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교차사에서 최근에 그 베이상호 선생님의 그런 탄압을 규탄하는 그런 성명서를 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운동에 힘을 실어주러 오셨는데 안타깝게 발언 기회를 드리지 못하고 먼저 가셨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를 어떻게 할까요? 아까 네. 네, 제가 깜빡 놓쳤습니다. 그 아하 청소년 성상담센터시죠? 성문화센터. 네, 성문화센터에서 시간이 많이 활동하고 계시는 분, 이명환 동지. 제가 이제 동지 네, 선생님. 네, 참여했다는 거 먼저 인사드리고 싶고요. 저는 그 아하 서울시 청소년 성문화센터에서 청소년들 대상으로 성교육 성상담을 YMCA부터 시작해서 거의 이제 역사는 한 30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배상원 선생님 초기부터 사건을 겪고 있는 과정들을 계속 이제 같이 하고 있고 보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 성교육과 성평등 교육에서 이런 그 상황들의 안전망을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은 아주 무게가 깊은 차원에서 지속적인 고민들을 해야 되는 역사적 전환 시점에 베이상원 선생님의 교육의 질곡을 온몸으로 겪고 있다는 생각들을 하고 한편은 저도 원래 교사가 되려고 했었는데 교사 안 되길 정말 잘했거든요. 제가 교사가 돼가지고 학교에 가서 교육을 했더라면 저는 더 큰 비위 사건에 억류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사건 처음에 제가 가장 궁금했던 게 바로 아까 선생님 질문을 하신 피해자는 누구인가. 그래서 여성단체들과 광주를 통해서 다 알아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알아봤고 또 그 학교 지금 궁금한 거는 선생님이 근무하셨던 그 학교에 그것도 제가 좀 이렇게 알아봤거든요 주변에. 근데 아무도 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의 상태가 어떻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통로가 없었고 그 다음에 그 학교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지금 현재 선생님 직위 해제 당한 이후에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고 저는 예를 들어서 교육청 서울시 뭐 제대로 하는 데는 없는데 스쿨미투 상황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 이런 사건이 딱 나면 우선 조사단이 구성이 돼서 학생들 다 심도 깊게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조사한 이후에 선생님 조사를 하고 선생님 이런 상황 때문에 수업 배제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수긍하는 형태로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뭐 학생들하고도 교육을 하고 교사들도 교육을 하고 하면서 이 사안들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같이 해나가는데 쭉 진행되는 상황들을 보면서 되게 안타깝기도 하면서 이런 토론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이 사건을 다시 처음으로 돌렸다면 바람직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교육공동체라든지 교육지원청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한 답일까? 답은 없다고 했지만 그래도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시뮬레이션 정도를 다시 해보는 거는 재밌겠다. 맨날 문제적이라는 얘기만 하는 것보다는 결국은 기소가 됐으니까 기소 상황에 대해서 법적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기소는 안 됐습니다. 기소가 네, 안 되고 그럼 기소만 한 건가요? 검찰 단계 있어야지. 네. 조사가 그럼 어쨌든 뭐 기소든 각하든 기소 의견 네. 경찰에서 기소 의견 올린다. 네네네. 경찰에서 검찰로 가 있는 상태고 검찰에서는 아직 결정은 안 돼. 조사도 아직 안 됐어요. 근데 실제로 이 건으로 해가지고 아동 그 네. 복지법으로 전부 다. 된 사건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응들을 좀 각계가 저는 이제 되게 그 폄훼하는 발언들, 선생님에 대한 음해하는 발언들을 알게 모르게 되게 많이 들었어요. 선생님이 이건 한 번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듣기도 했고 또 하나는 최근에는 또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이런 얘기도 했고 또 하나는 조심해야 돼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사람 시민사회 속에서 입을 닫았던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제 교통심사 거기서 딱 나온 걸 보면서 아 이거였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착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인데 성교육은 저는 오래전부터 변태교사거든요. 방송에서도 신동엽하고 뭐 섹스 관련 칼럼 이런 거 그 상담을 한 6개월 했는데 결국 잘렸어요 방송심의위원회에서.
거기서 썼던 단어가 정액 이런 단어를 라디오에서 직접 썼다는 이유로 결국은 잘렸던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성교육은 어쨌든 그런 그 허들과 난관들을 넘어갈 수 없고 오히려 지금은 역사적으로 더 태보한 상황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받은 보건교과에 보면 이 성교육을 하는데 벗은 몸을 가르치지 못하게 돼 있어요. 학부모들이 보건교과를 참 모니터링 해가지고 크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몸을 벗은 거 가르치지 마라. 옷을 입혀가지고 몸의 신체 발달을 원하는 거를 가르쳐라. 이렇게 해가지고 대안을 얘기했고요. 피임도 교육을 하기는 하는데 피임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잘 됩니다. 이런 거 가르치지 마라. 피임이 위험하다는 거 가르쳐라. 그리고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성적 욕구의 방법은 많이 있잖아요. 뭐 자유행위를 한다, 상상을 한다, 운동을 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섹스를 한다, 키스를 한다. 거기에 키스와 섹스는 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요소 중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30년 전으로 돌아가는 형태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상당히 성교육, 성평등 교육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 속에 있는 과제인데 그 과정 중에 이런 논의들을 어쨌든 심도 깊게 해나가는 운동의 하나의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학교 밖에서도 뭐 제가 시립기관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전면에 나서서 뭐 하기는 그렇지만 오늘 변혜정 선생님과 함께 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이 결들을 만들어 가지고 교육의 진보를 위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고민을 계속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한 3시간 반가량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집중도가 높은 줄은 몰랐습니다.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발언의 정리 순서는 이렇게 할게요. 그 권혜경 선생님 그리고 변혜정 소장님 마지막으로 당사자이신 그 배이상원 선생님 이렇게 해서 3분 정도씩 진행 발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저희가 시험 문제를 낼 때요, 과학생이 여성의 몸에 대해서, 남성의 몸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내면서 정자, 난자 이런 문제를 했대요. 근데 보기를 이제 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문제가 좀 답이 안 나오게 된 거예요. 방송을 전체 했어요, 그 선생님은. 몇 번 시험 문제 2번의 보기 정자를 몇 번의 난자로 바꾸고 뭐 이런 정자를 빼고 뭐 난자를 넣고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해가지고 시험을 보다가 엄청 웃었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정말 이게 좀 이상해요. 여하튼 이런 이야기들이 저는 이 성윤리나 이런 성행위나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여성과 남성으로 대립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거는 남성들끼리도 사실 성폭력이 일어나잖아요. 여성끼리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권력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성을 이렇게 사회적 약자를 소비하는 쾌락을 추구하는 그 대상으로 여기는 그런 문화가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이야기할 때 성행위는 우리가 일상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는 것처럼 내가 몸으로도 가장 가깝게 상대방하고 대화를 하고 싶을 때 하는 대화다. 일상생활에서 언어를 폭력적으로 쓰거나 남의 기분을 배려하지 않거나 말하고 싶은 사람한테 억지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나쁜 것처럼 성도 성행위를 하고 싶지 않은 사람한테 몸의 대화를 디밀고 폭력적으로 대하는 건 나쁘다. 존중과 배려에서 어긋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평등 교육이 이번에 위축되지 않고 앞으로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건강한 그런 몸의 대화를 익힐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 선생님들과 또 이렇게 사회단체에서 지지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선생님께서 아까 여성단체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우리 선생님이 남성으로 보여진 남성이시잖아요. 그러나 우리 선생님 여성이 이번 사건의 어떤 관여자라 할지라도 저는 여성단체가 피해자 중심주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근데 합니다. 애들한테 네. 영화 보여줬거든요. 근데 네. 애들이 이래요. 저건 분명히 남자아이가 신고한 거다. 애들 입장에서. 근데 만약에 그걸 신고한 아이가 남자아이라고 이고 제가 여자 교사로서 그걸 했다 그러면 또 여성계 반응이 다를 것 같은데. 네,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그 여성과 남성에 대한 지금 여성계라고 하는 여성 운동이 지금 갖고 있는 또 다른 어려움과 만나 있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물론 50대 남성이라는 그거 물론 중요하게 작동했지만 저는 그거보다도 피해자라고 하는 그 아직 누군지 모르고 보여지지 않는 그 피해자 보호라고 하는 거에 너무 좋은 의미로 집중되어 있지 않는가 여성계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여성 운동 내지는 이 사회 운동이 조금 저는 이 패러다임을 이제 바꿔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주장하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관성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요거를 뭔가 건드리면 와르르 무너질 것 같다는 굉장한 공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줌 안 되는 여성계가 여기에서 뭔가 휘둘리면 그 과거의 그 싸움에서 얻어낸 그 피해자 그 어떤 관점에 대해서 뭔가 훼손될까 하는 어떤 불안이 작동하는 지금의 이 시점에서 저는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거 많이 정치학인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삼선 교육감 광주의 그 교육감이 갖고 있는 정치적 어떤 색깔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아마 그 색깔이 경북의 누구 교육감 같은 색깔이었으면 아마 또 다른 의미로 이게 다르게 판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 사회는 어떤 의미로 제가 쓰고 싶지 않은 말인데 진영 논리가 강하기 때문에 아마 그 교육감을 중심으로 뭔가 공격함으로 인한 또 다른 훼손 아마 그거에 대해서 또 주저주저하는 그 무엇이 분명히 작동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 싸움은 정치야 파워 게임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저희가 할 건가라는 지점에서 아까 굉장히 좋은 말씀하신 그 연대인데 결국 연대도 어떤 방향성이 같이 갈 때 같이 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의 그 지점들에 대해서 아까 QA로 정말 쉽으면 쉽다 뭐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결국 이 그 논쟁의 베이 선생님의 논쟁의 핵심에 대해서 왜 사람들은 그 선생님이 어떻게 이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궁금한 것은 이 사건의 딱 핵심 5줄 그것이 결국 앞으로의 싸움의 주제로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갈 거냐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그 아까 우리 배 선생님은 너무 많은 얘기를 하고 싶으실 거예요. 너무 억울하시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게도. 왜? 사람들은 그거보다는 지금 이 사건을 중심으로 앞으로 어떻게 정말 가야 할 것인지 그 내용에 집중하기 때문에 선생님의 그 싸움은 절차적 싸움은 싸움대로 또 다른 판에서 하시면서 또 하나의 싸움은 어떤 아까 말한 실체적 진실 그래서 이 싸움의 내용을 조금 더 저희가 콤팩트하게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 저 선생님이 이명환 선생님이 저랑 같이 간다 했는데 저도 어떻게 보면 이러한 성평등 운동 저는 요새는 여성계인가 교육계인가 저는 여성계도 아니고 교육계도 아닌 다 버림받은 계로 예, 왜냐면 예, 어찌됐든 비주류로서 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저도 이런 선생님의 그 절차적인 그 행정의 그 과정을 보면서 어쩌면 저렇게 똑같을까? 저도 그런 방식으로 하루아침에 해임당한 사람으로서 저도 해임당한 다음 날은 언론 인터뷰 일본이 엄청나게 막 정말 막 난리치면서 자료를 준비했는데 제가 딱 한 번 하고 그 뒤로 접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결코 그 하나하나의 미주알 고주알은 관심이 없더라는 걸 제가 오늘 알았어요.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 그래서 저는 그 관심 있는 걸 중심으로 제가 여러 가지 지금 저도 한 9개월이 흘렀어요. 9개월이 흘렀고 그 속에서의 거리두기도 하면서 무엇이 이 문제를 일으켜 왔는가. 근데 선생님은 당사자지만 저는 어떤 의미에서 1차 가해자도 아니고 그냥 기관장인데 기관장 책임으로 어느 날 나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기관장은 위에서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는데 제가 조금 배겼다고 그 이사회를 통해 하루아침 내보낸 그런 케이스인데 이런 걸 가지고 저도 정말 많은 생각을 했지만 제가 요새 이런 싸움을 안 하는 이유는 제가 해야 될 싸움은 다른 데 있다. 너무 억울하죠 정말. 그렇지만 저는 그 싸움보다 다른 싸움을 하기 위해서 9개월 동안 준비하다가 선생님 사건을 어느 날 인터넷에서 보고 어머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사람을 죽이나. 그래서 제가
실은 올 그 3월부터 이렇게 올해 그 새 정부 들어와서 죽은 사람들을 다 만나기 시작했어요. 10명 이상을 만났어요. 이 판에서 너무 열심히 일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보면 정권의 미움을 받아서 성비 사건으로 다 내보낸 그런 케이스를 지금 해서 지금 어떤 분들은 소송 중에 있고 어떤 분은 뭐하고 있고 막 지금 난리가 아닌데 그분들의 사례를 제가 다 뽑아서 공통분모로 지금 만들고 있는데 선생님 사례도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다시 피가 끓어서 이제는 이제 뭔가 해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오늘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 이거는 이제 당사자 운동이기도 하지만 선생님만 당사자가 아니라 여기 계신 분 어느 날 갑자기 저도 이렇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당사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당사자는 내 미래 언젠가 나도 될 수 있다라는 그 어떤 마음가짐 속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함께함이라는 어떤 연대에 대한 그 고민을 어떤 방식으로 절차적으로 실체적으로 잘 할 것인가를 정교조는 정교조대로 하고 저는 이쪽 판에 조금 이론가로서 이론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진실들을 제가 조금 이제 밝히면서 그 저랑 친하게 지냈던 과거 여성계와 거리두기를 하면서 때로는 절절하면서 그들과 어떻게 싸워야 하나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인데 제가 30년 동안 30년 동안 같이 한 그들과 싸움을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서 제가 이제까지 망설였는데 이제는 싸워야겠다. 어떻게 보면 선생님의 케이스를 통해서 또다시 제가 힘을 얻은 굉장히 중요한 기회이기 때문에 오늘 저렇게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을 또 나누겠다. 그 정도로 마무리합니다. 선생님 먼저 가셔야 되고요. 베이상원 선생님 이제 마무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자 시간 때문에 목포로 내려가십니다. 자, 아까 검찰 수사 쟁점은요.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일단 대상은 영상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영상이 왜 문제인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굉장히 제약적이더라고요. 정말로 다양한 사실은 물론 이제 그렇지만 결국은 저는 그것이 그냥 우리 한국 사회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어떻게 총체적으로 바라보는가, 또 주제의식을 중심으로 이해하는가, 아니면 그냥 단지 대사 중심에 그래서 어제도 그제 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 교육청에서 마지막 그 회의 제출 자료를 해가지고 과거에 공안들이 썼던 방식처럼 한 장 한 장 커트 티켓 해가지고 그 대사를 써가면서 그 소청심사위원회한테 싹 돌린 거죠. 근데 그런 게 통하느냐 안 통하느냐 문제 이런 것도 바로 지점인 것 같고 우리 존경하는 판검사님들께서 그런 부분에서 얼마나 일정하게 중심을 놓치지 않는지 이런 것도 사실은 현실인데 사실 그것이 일정 정도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의 어떤 요구와 성숙도 저는 일종의 기량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지점에서든 간에 결국은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고 이 현실을 받아들이되 또 방향은 우리가 분명한 게 아닌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이런 지점에서 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저희 광주시 교육청의 문제나 뭐 본부의 문제나 또는 뭐 여타 같이 말씀하신 우리 변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영론이라고 하는 것 저는 사실 여성운동의 문제라기보다도 저는 먼저 진영의 문제에 크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여기서 뭐 세세하게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진영의 문제가 크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히려 진영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여성계 이런 이야기도 때때로는 그 앞 가림막으로 이렇게 방패막으로 이렇게 끌어대는 이런 방식도 있고 사실 그것조차도 별로 관심이 없는데 혹시 그럴 수도 있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간단히 양짧게 제가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결국은 저는 이게 결국은 사실 저는 전반적으로 교권과 예를 들면 학생 인권, 지금 사실 우리 인권 지금 운동에서도 보면 교권과 학생 인권 여전히 대립적으로 바라보는 사회적인 그거에 대한 어떤 흐름들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사들 스스로 충분히 거기에 침전돼 있고요.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형식적인 인권 조례를 전시적으로 이렇게 교육감들, 진보 교육감들이 전시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인권 조례가 통과되면서 학교 내 인권 친화적인
그런 어떤 그 문화적 요소들이 어떻게 배치되고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실 정말 전쟁이 시작된 건데 거의 이것들을 이미 관료주의적인 방식으로 방치시키면서 오히려 그것 속에서 새로운 우리 역작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게 분명히 현실이죠. 현실이고 저는 결국 이 어떻게 보면 서울시 교육청도 그렇고 광주도 2010년도에 2012년도에 인권조례가 발동됐지만 인권조례가 정말로 체계적으로 인권 친화적 학교로 발전되어 왔다면 저는 스쿨미투를 받아들이고 성숙시키는 방식도 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국 인권조례 자체가 철저하게 전시적인 방식으로 악용되면서 사실은 그것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원래 그 아주 중요한 중차대한 가치에도 불구하고 악용되면서 오히려 스쿨미투 자체도 감당할 능력이 없어져 버린 사실은 그래서 이런 요소들도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어떻든 간에 어쩌겠어요. 운동이라는 게 항상 설거지하는 거죠. 뒤에 이렇게 또 뒷수습하면서 다음 방향을 추스러 가는 거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바로 해석하고요. 저는 좀 더 더더구나 이 성평등 교육과 관련된 문제, 이 여러 가지 뭐 수치심이라거나 발달 단계 문제라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지는 않지만 사람들은 뭐 이렇게 다음 포털에 메인 뉴스로 이렇게 뜨기도 하고 그래서 댓글이 막 수천 개가 달리고 그러지만 결국은 뭐 중요한 것은 결국은 길게 붙잡고 늘어지는 게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길게 붙잡고 늘어지기 위해서는 뭐 대이상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도 대이상은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면 뭐 그건 상징적으로 써먹든 말든 간에요.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보편적으로 모두가 이렇게 끌어안고 우리 현재 한국 공교육이 정말 이렇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그런 하나의 허들도 우리가 모두가 같이 이렇게 받아안는 좀 교육운동 주체들의 교사운동 주체들의 또 고민들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사실 정말 그런 그 좀 억울하다 이런 것보다도요. 답답한 그 1차, 2차 토론을 저희 광주에서 이렇게 하면서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 문제를 사실 처음에 수업에서 통보가 왔었을 때 어떻든 간에 이것은 그런 상황에 공개하고 문제를 드러내면서 이 이야기가 공론화될 수 있는 부분에 제 역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그 인사말 하시는 중에 보면 A사관 선생님한테 미안하지만 선생님이 걸려서 다행입니다. 이런 거 하시는데 그건 정말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다행이고 왜냐하면 이제까지 사실 정말 이게 무시 못하거든요. 여기 어떤 선생님들도 다 이게 징계벨트에 올라가면요. 징계벨트에 올라가게 되면 다 사람들이 말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칼은 결국 끝까지 저쪽에 쥐고 있어요. 무혐의로 나와도 행정징계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결국은 무혐의로 나왔으니까 네가 잘한 줄 알아? 넌 다음에 행정징계가 기다리고 있어. 계속 입 다물고 있어야 돼. 그죠? 너 그것 때문에 그것 가지고 네가 무혐의 됐다고 해서 교육청에 대해서 무슨 뭐 손해배상 청구? 너의 징계 모든 것을 생사이탈권을 교육청이 가지고 있어. 해임 파면까지 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계속 지치게 하고 사람을 빼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사실은 각오하고 부딪히지 않으면 사실 이게 싸움 자체가 공론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모두가 입 다물고 침묵해버리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직이 혹시나 오히려 지금같이 조직이 진짜 멀어져도 문제지만은 혹시 거꾸로 입장 바꿔서 조직이 정말 이 싸움을 하고 싶은데 정말 남들 중요한 문제라 해서 정교조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도 당사자가 입 다물고 당사자한테 나서려고 하지 않을 때는 싸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사안인데 지금 물론 좀 안타깝게도 당사자들이 싸우려고 하는데 조직은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는 이런 구조에서 제가 이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공론화해내고 이 공론화하는 이 호흡을 정말 우리가 모두 같이 끌어안아서요. 광주에 대한 동경적 시선을 버리시고요. 전국적으로 같이 이 판을 이렇게 키워가는 것이 저는 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사분들과 하나에 맞서서 그러지 않고 끝까지 싸우고 계시는 배이상 선생님께 다시 한번 응원과 연대의